3 billion human lives ended on August 29th, 1997. They lived only to face a new night, the war against the machines. 안녕하세요. 짱구론의 무비 원정대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영화를 처음 접하고 정말 영화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만든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할리우드 영화 감독 중 최고의 거장이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1편의 성공 이후 제작된 터미네이터 2가 극장에서 개봉했을 91년도 당시에는 T-1000이라는 액체 금속 터미네이터를 완벽한 SF 기술로 표현하며 특수효과에 신기원을 기록했으며 많은 공상과학 영화 제작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냉전시대부터 급증한 핵무기로 인해 핵전쟁이 발발하여 전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잘 드러나였습니다. 한편 급속한 문명의 발달과 기계화로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들의 반란으로 인해 인류가 정복당하리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영화 속에 잘 녹여내었습니다. 그동안 터미네이터 3편, 4편, 5편까지 제작되며 프랜차이즈 영화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터미네이터 2편 이후에 제작된 시리즈들은 관객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드디어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사에게 1달러를 받고 건네주었던 판권을 비로소 돌려받고 망해가던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부활시키려고 I'll be back을 외치며 돌아왔습니다. 터미네이터 2 이후에 진정한 후속작이 될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I'll be back. 최첨단의 인공지능 리전은 새로운 인류의 희망이 된 데니를 제거하기 위해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이용하여 최강의 적 레이브9을 현재로 보냅니다. 레이브9은 사람의 외형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골격과 피부 조직의 분리가 가능하여 두 개의 독립된 개체로 나누어지고 손은 다양한 무기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분리가 Expect a big pain, brother. The whole body's a weapon. Sorry. 이전 모델인 시청과 다르게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와 유머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며 인간의 감정까지도 표현합니다. 인간인지 기계인지의 분간이 거의 불가능하여 잠입 침투에도 능합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최강의 적 터미네이터 레이브9의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레이브9의 추격으로부터 데니를 지키기 위해 미래에서 기계 저항군은 현재로 그레이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레이스는 인간이지만 몸의 일부가 기계화되어 있어 전투로 인해 난 피부 조직의 상처도 바로 재생이 되는 엄청난 피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엄청난 반응 속도와 스피드, 그리고 전투 능력이 크게 강화된 슈퍼 솔저입니다. 그레이스는 심판의 날로부터 전 인류를 지켜낸 사라 코너와 만나게 되고 사라 코너와 그레이스는 레이브9의 공격으로부터 데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도울 새로운 조력자를 찾게 됩니다. 노화된 터미네이터 T-800의 모습을 한 아놀드 슈왈제네거, 터미네이터 킬러 사라 코너와 슈퍼솔저 그레이스, 그리고 터미네이터 T-800은 레이브9의 공격으로부터 데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입니다. 영화는 10월 30일 날 개봉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예고편 영상으로는 여러가지 궁금증들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 코너와 그레이스가 만난
터미네이터 T-800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입니다. 데니를 제거하기 위해 보내진 살인 기계일지 아니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력자가 될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 코너의 아들이자 기계 저항군의 사령관인 존 코너가 심판의 날 이후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아니면 존 코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세 번째는 존 코너를 대신하여 새로운 인류의 희망이 된 데니. 과연 그녀는 어떠한 이유로 인류의 희망이 된 것일까요? 데이비스의 말대로 미래는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운명까지 바꾸진 못했다 라는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네 번째로 터미네이터 2에서 나왔던 액체 금속 기계인 T-1000. 이 T-1000은 강렬한 카리스마와 지구 끝까지 쫓아올 것 같은 지독한 킬링 머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그보다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인간들이 두려워할 가공할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을지입니다. 팀 밀러 감독의 말에 따르면 폭력보다는 인간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최첨단의 AI는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AI는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의 인공지능 리전이라면 인간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레이븐 아이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효율성을 최고로 우선시하기 때문에 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성격을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북미 언론 시사회 이후 비평가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페이트는 대박이다. 린다 해밀턴의 복귀와 아놀드의 재등장을 기대하고 왔는데 나탈리아 레이에스의 제니 캐릭터와 맥켄지 데이비스의 그레이스 이야기에 더 공감이 가고 놀랍고 기뻤다. 향후 터미네이터의 시리즈에 대한 희망이 보여서 좋았다. 터미네이터 2 이후 최고의 터미네이터 영화다. 금년에 나온 최고의 엔터테이닝한 액션 영화 중 하나이고 스릴 있고 몰입도 강하고 논스톱으로 진행되며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스위트한 스토리도 있다. 아놀드는 대단하고 린다 해밀턴 역시 신 스틸러이지만 맥켄지 데이비스가 압권이다. 터미네이터는 아놀드의 프랜차이즈 영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그것만이 성공 요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린다 해밀턴이 성공 요인이었다. 그녀는 인크레더블하고 영화 자체도 완성도가 높다. 시사회 이후 이렇게 좋은 평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영화는 10월 30일 개봉하게 됩니다. 짱브론의 무비 원정대, 지금까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